자, 그러면 역시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유형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역시 작년에 나왔던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호르몬 A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야겠네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고 표적기관이 콩팥이고 혈장 삼투압을 변화시키는 얘가 뭡니까? 그쵸, 얘는 ADH 항이뇨 호르몬 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항이뇨 호르몬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콩팥에 A의 표적 세포가 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이죠. 그러면 여기에 표적 세포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A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억제된다. 자, ADH의 역할이 뭡니까?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얘의 농도가 증가를 한다. 그럼 수분의 재흡수가 억제되는 게 아니라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만 알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네요. 자, 이거는 우리 음성 피드백 배울 때 나왔던 모식도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시상 하부에서 TRH라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얘는 표적기관인 어디로 가죠? 내분비샘 기역으로 갑니다. 자, 내분비샘 기역은 어디일까요? 그쵸? 얘는 암기한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겠지만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자, 쌤이 그림만 보고도 뇌하수체 전엽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었죠. 시상 하부 그림을 잘 보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 밑에 있는 게 전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게 됩니다. 얘는 표적기관인 갑상샘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갑상샘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인 티록신이 다시 원인을 억제를 하는 현상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죠. 너무 자기가 많이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다시 조절을 하는 음성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내분비샘 기역은 뇌하수체 후엽이 아니라 전엽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갑상샘으로 이동한다. 자, 호르몬은 전달 매체가 뭐라 했습니까? 혈액이라고 했죠. 피를 타고 온몸을 돌다가 자기의 타겟이 있으면은 가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TSH의 타겟인 표적세포, 갑상샘으로 피를 타고 이동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TRH의 분비가 촉진된다. 음성 피드백을 아느냐라고 물어본 문제네요. 자, 티록신의 농도가 점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시 TRH랑 TSH 방출을 억제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촉진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호르몬 A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호르몬 A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콩팥이 표적기관이고 삼투압 변화를 조절하는 거 뭡니까? 호르몬 A는 항이뇨 호르몬이겠네요. 자, 그리고 옆에 그래프는 X축은 혈장 삼투압이고 Y축이 혈중 ADH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보면은 혈장 삼투압이 지금 P1에서 P2로 갈수록 증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증가를 하게 되면은 ADH의 농도도 P1에서 P2까지 증가를 하게 되네요. 자, 이게 맞는지 한번 순서를 적어볼게요. 자, 항상 혈장 삼투압 문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혈장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야겠죠.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표적기관인 콩팥으로 가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콩팥에서 우리 혈액 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오줌의 생성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추가로 요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리해 놓으세요. 오줌의 삼투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오줌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의 양보다 물의 양이 적어졌어요. 그쵸? 그럼 상대적으로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ADH의 분비량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요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네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항인효 호르몬이다. 자, 말해 뭐합니까? 맞죠? 그 다음 니은 수분 섭취량이 증가하면 A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수분 섭취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혈장 속에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혈장 삼투압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 피 속에 이미 물의 양이 많아요. 싱거워요. 그럼 물을 더 끌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ADH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네요. 자, 여기 선생님이랑 방금 같이 했던 오줌 삼투압을 묻는 문제입니다. P1이랑 P2를 비교하게 되면은 자, P1에서 P2로 갈수록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ADH 분비량 증가하고 수분 제흡수량 증가하고 오줌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24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X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고 이자에서 분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자는 내분비샘에서 두 개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얘네 둘 다 혈당량 조절에 관여를 하죠. 자, 뭐랑 뭡니까? 인슐린 아니면은 글루카곤입니다. 그럼 여기 X는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을 나타내고 있겠네요.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X의 혈중 농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식사를 먹은 시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호르몬은 지금 분비되는 걸 봤더니 아침을 먹으면은 증가를 하고 내려갔다가 점심을 먹었더니 또 증가하고 내려갔다가 저녁을 먹으면은 증가를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자, 그럼 소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포도당의 량도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량인 혈당량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높아진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X여야겠네요. 자, 그럼 뭡니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인슐린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인슐린은 식사 후에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옆에 여기 기억과 니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에서 포도당과 글리코젠 전환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뭐를 뭐로 바꿉니까? 그쵸?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가지고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기억이 인슐린의 작용인 거고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죠. 그래서 니은이 글루카곤의 작용이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인슐린은 간에서 니은 과정을 촉진한다. 아니죠. 기억 과정을 촉진합니다. 틀렸고 니은.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연수입니까? 어디예요? 자, 항상성 조절 중추는 연수가 아니라 간 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디귿. 인슐린은 이자의 B세포에서 분비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B세포는 잘못 쓰여져 있는데 베타세포로 고칠게요. 자,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죠? 그래서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요거는 고쳐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는 이 사람이 물 1리터를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라고 했네요. 자, 지금 보면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혈장 삼투압과 관련된 호르몬이래요. 뭡니까? 자, ADH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프를 봐도 맞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증가를 했더니 호르몬 X의 혈중 농도가 증가했대요.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ADH의 분비량도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 X는 항인효 호르몬 ADH인 게 분명해졌고요. 자, 여기 옆에 있는 요 그래프 잘 봐두세요.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고요. 요거는 그냥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건 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X는 항인효 호르몬 ADH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체내 수분량은 T1에서가 T3에서와 같다라고 했네요. 자, 이건 우리 또 순서대로 적어보죠. 자, 물 1리터를 섭취합니다. 그러면은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게 되죠. 자, 피가 싱거워졌어요. 그러면은 물을 끓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ADH 분비량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량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오줌에 물의 양이 많으니까 오줌 삼투압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조절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그래프를 봐도 물을 먹었죠. 물을 먹고 나니까 혈장 삼투압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도 지금 봤더니 물을 먹고 나니까 감소를 하게 되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지금 T3 시점 이후를 보면은 오줌의 삼투압이 다시 증가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오줌이 한번 몸 밖으로 배설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맞는 거죠. 배설이 이루어져서 몸속에서 물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이 다시 증가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T1이랑 T3의 체내 수분량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T1 이전에 물을 먹었죠. 그럼 일단 체내 수분량이 높아질 거예요. T1은. 자, 근데 지금 T3는 뭐예요? T3 이후로 오줌의 삼투압 증가하는 걸로 봐서 오줌으로 몸 밖으로 배설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은 T1이 T3보다 더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 디귿.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T2에서가 물 섭취 시점에서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혈장 삼투압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혈장 삼투압을 비교했을 때 지금 T2가 혈장 삼투압이 더 낮죠. 자, 지금 혈장 삼투압을 비교해봤을 때 물 섭취 시점이랑 T2랑 비교를 하면 혈장 삼투압은 물 섭취 시점이 더 높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ADH의 분비량도 물 섭취 시점이 더 높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분 재흡수량도 물 섭취 시점이 더 높겠죠? 그래서 수분 재흡수량은 T2에서가 물 섭취 시점에서보다 적다라고 해야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요 보기 디귿 같은 거를 풀 때 여러분들이 꼬아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그 상황 자체만을 보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항상성 파트 역시 신경계처럼 외울 거 똑바로 외운 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하면은 고난이도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